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연식 변경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벤츠의 GLC 30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GL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9년식으로 연식이 변경되면서 가솔린 엔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출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직 국내에 들어오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반,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판매되려면 조금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미리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바뀌었고 페이스리프트된 GLC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페이스리프트는 대부분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정도의 외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에서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GLC 모델이고요. 지금 큰 사진이 페이스리프트 되고 난 후의 GLC의 모습입니다. 일단 전면 라지에이터 그릴부터 보게 되면 라지에이터 엠블럼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전 모델은 엠블럼이 이렇게 뚫려 있게 됐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모델은 이렇게 막혀 있게 돼요. 지금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 GLC 350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혀 있게 되는데 C클래스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같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쪽으로 이제 레이더의 위치가 바뀌면서 이제 요게 이렇게 막혀 있게 됩니다. 요 라지에이터 그릴에 있는 엠블럼이 이렇게 막혀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고요. 쭉 뻗은 그릴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변화가 또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이죠. 헤드램프가 기존에는 이렇게 꺾어지는 한 줄 헤드램프였다면 페이스리프트 되는 GLC는 이렇게 조금 두 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바로 밑쪽에 있는 이 에어홀, 공기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이 에어홀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전면의 프론트 그릴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휠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휠 디자인은 이제 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내 사양과 해외 사양의 휠 디자인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휠 디자인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헤드램프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이렇게 한 줄로 포인트가 되어 있다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이렇게 감싸 안는 두 줄로 이렇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옆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옆모습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옆모습의 형상은 라인이나 이런 윈도우, 캐릭터 라인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합니다. 휠 디자인만 다르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뒷모습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거의 바뀐 부분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GLC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가 바뀐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 하단에는 현재 GLC 모델이고 지금 큰 화면은 페이스리프트 되는 GLC 모델인데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분할되는 LED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좀 상이한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투피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형상을 어디서 봤냐면 이제 신형 GLE 모델을 보게 되면 신형 GLE도 이렇게 투피스로 이렇게 테일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신형 GLE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터쇼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GLE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모터쇼도 꼭 한번 가보시면 GLE를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LE의 테일램프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테일램프를 제외한 배기구 부분이나 그 반사등 등의 위치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테일램프에만 뒷모습에는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도 얼핏 보면 역시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지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모델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는데 이제 옵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왼쪽에 스피커가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
D컷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AMG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 차량은 AMG 라인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G 라인이면 일단 옵션이 많이 적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실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중앙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C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이 커졌듯이 이제 GLC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있는 트림의 소재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유광의 블랙 하이그로시라 지문도 남고 기스에도 조금 민감한 소재였는데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처럼 여기가 우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랙 우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원래 여기 부분은 이제 조그 다이얼과 터치패드가 공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그 다이얼은 아예 사라지고 여기 터치패드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핸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양쪽에 마찬가지로 터치 컨트롤 패드가 적용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튼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는데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차선 모양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버튼인데요. 그래서 GLC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근데 국내 사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경쟁사들도 지금 반자율 주행을 기본으로 넣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GLC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GLC도 일단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아직 국내 사양은 어떻게 될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시트 포지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 GLC는 열선 시트만 있었어요. 네, 통풍 시트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는 열선 시트, 오른쪽에는 통풍 시트, 그래서 통풍 시트까지도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GLC,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GLC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GLC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 과연 통풍 시트가 적용돼서 들어올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제 계기판 사진인데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C클래스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C클래스도 해외 자료에서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었는데 이제 현재 C20D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디스플레이만 디지털이고 양쪽에는 아직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라인업만 풀 LED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GLC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날로그, 하위 트림은 아날로그가 들어가고 상위 트림은 디지털이 들어간다. 아니면 아예 모든 라인업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을 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터치가 안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제 터치가 가능합니다. 터치를 통해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터치가 됨으로 인해서 퍼스널 세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운전자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시트 포지션도 맞춰주고 여러 가지 그런 세팅들을 맞춰줄 수 있는 퍼스널 세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MBUX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MBUX를 통해서 터치 스크린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 기능도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GLC 페이스리프트의 또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벤츠에는 이제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GLC는 총 5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까지 총 5개였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는 GLC를 보시게 되면 지금 컴포트가 있고요. 에코가 있고 오프로드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서 4가지 다이나믹 셀렉트로 바뀐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사라졌어요. 이제 이 화면에서만 사라진 건지 아니면 아예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오프로드와 오프로드 플러스라는 모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GLC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그렇게 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주로 이 차량은 딱 생긴 것만 봐도 올로드 성향의 SUV가 생겼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오프로드와 오프로드 플러스를 뜬금없이 넣었는지 차라리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이 차의 특징에는 조금 더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와 오프로드 플러스 다이나믹 셀렉트의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GLC 300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내 외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19년식도 디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는 GLC도 디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가솔린과 마찬가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GLC 302라는 모델도 해외에서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LC 디젤은 아마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GLC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현재 국내에서는 19년식 GLC 300 쿠페 모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열리는 일산 킨텍스 모터쇼 가셔도 GLC 300 19년식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모터쇼에서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는 지금 해외에서 공개가 됐고 아직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려면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직 국내에 들어오려면 멀었어요. 근데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GLC 30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